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밥 끼니 얘기 좀 할 텐데 김계리 변호사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었죠.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이제 보석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청구를 했었었는데 과연 보석이 어떻게 될지 인용이 될지 기대해 봅니다. 구속작부 심사를 위한 출정 때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을 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과 수사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밥투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정성호 장관. 제가 오기 전에 조금 교도관들한테 전화 좀 돌려가지고 네. 취재를 좀 해봤어요.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첫 번째, 구치소에서는요. 원래 6시에 기상한답니다. 네. 아니 뭐 본인이 뭐 한 7시 뭐 어림잡아서 뭐 8시에 뭐 이렇게 재판받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6시에 일어나면 시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을 일단 받으러 안 가잖아요. 근데 왜 밥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니 김계리 변호사가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정시설 내에서 밥을 굶기잖아요. 그것도 난리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체로 갔다가 단체로 돌아온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재판이 길어지고 또 누군가는 짧으면은 또 빨리 들어오는 팀 같은 경우는 빨리 밥 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애매하다고 하면 거기에 남겨두고 밥차가 가든지 미리 챙겨가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밥을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출정 준비로 아침 거르고 점심도 컵라면 먹고 건빵 먹는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컵라면을 좋아해서 먹는 거 아니고서는 저는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예. 김계리 변호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좀 다시 증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 장관은 그렇다면 구치소에 투룸을 배정해 달라는 것이냐, 배달 앱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것이냐라고 항변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나 정성호 장관이나 지금 보석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를 하고는 있지만 네. 지금 이렇게 던지는 메시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가 된 상태에서 공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밝혀지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 전략을 짰거나 혹은 수감 생활을 하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다루는 것도 그 밥투정하는 거냐?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겠지. 설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일부러 밥 안 주려고 하겠느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계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본인 유튜브에서 슈퍼챗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말 위해서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됩니까? 재판 받는데 도움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보석시켜줘야겠네? 이렇게 판단하도록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왜 김계리 변호사가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정말 정무적 판단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본인이 변호하는 피고인의 인권이나 건강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야 제가 10분 이해하지만 예. 실은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어떤 식사 문제를 갖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말 거기에 공감을 할지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 입장에서야 뭐 본인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면 사실은 이걸 여론전환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도관이라든지 법무당국에다가 항의를 해서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일반적으로 공개해버리면 정치적 논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윤 전 대통령의 식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을 위한 것인지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아니다라는 취재 보도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뭐 KBS 보도 보면은 실제로 헌재 탄핵 심판 당시이긴 하지만은
5분 거리 한식당에서 도시락을 구매한 적이 있다더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은 뭐 정광재 대변인이나 윤 전 얘기처럼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오히려 이제 특혜에 가까울 가능성이 예. 높죠. 물론 당시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지금과는 다른 차별성이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인 이상 다른 수용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그에 따른 이제 처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 그래도 법정에 출정한 상황에서 인근에 그런 도시락을 배달시켜서 먹었다는 거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특권적인 지위를 누린 건데 긁어부스럼이라고 보고요. 저 얘기를 저는 그 보석 심판 법정에서 하는 걸 보고 보석 신청 사유가 없구나. 억지로 짜내다 보니까는 저런 얘기까지 하는구나 싶었는데요. 예. 이 대한민국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수용자에게 절대 끼니를 거르게 하는 법이 없고요. 예.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정 준비를 하더라도 식사를 하고 출발하도록 돼 있고 이게 이제 법정이나 검찰에 출정해서 거기서 이 끼니를 채워야 될 경우에 미리 구치소 측에서 음식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갑니다. 아니면 중간에 가져오기라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공을 하고 저녁에도 수용자가 저녁 식사가 끝난 이후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미리 배식을 끝내가지고 방에다가 밥을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때문에 김계리 변호사가 정확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서 저거를 이제 보석 신청의 사유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예. 보석을 해달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구나.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까지 법정에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타까워요. 강소빌 부대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김계리 변호사는 구속 적부심 받을 때 그 사례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외에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는 일체 안 나가잖아요. 바깥 안 나가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계속 충실하게 나가셨던 분이면 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제가 목소리 들어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변호사니까 좀만 취재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접견도 뭐 며칠 동안 뭐 몇백 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도 했다는 것이고 또 접견할 때 휴대폰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야말로 특혜 역사를 새로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무슨 밥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짜증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러한 발언에 대해서 김계리 변호사 정말 앞으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월에 구속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냈는지가 글쎄 이거는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관련한 사람들의 좀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교정 공무원의 이제 소통하는 인터넷 공간인 것 같아요.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징발해서 심부름꾼, 도우미로 부렸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었던 부분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예. 그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것들이 저렇게 24시간 전담 교도관들을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수용 생활을 편하게 했다. 그야말로 황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데 예. 더 큰 문제라는 거는 사실 이제 교정 시설 안에 이제 그러니까 재소자들을 관리하는 이 규칙에 보면은 이 개호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일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지를 왜 안 썼느냐라고 캐 물어보면 결국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까지 보내면서 이 구치소 측에 다 압력을 넣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어떤 일지도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일지도 작성이 안 되니까 그야말로 할 수 있는 혜택,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다 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편지 배달시키고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법무부가 지금 인정한 거는 근무 일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이걸 조사하겠다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저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지키지 않았다면은 예. 뭐 감찰을 하든 감사를 하든 내부적으로 당연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맞고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지만 어떻게 보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른 수용자와 같은 위치에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컨대 뭐 그 교도소장의 구치소장의 재량적 판단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우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컨센서스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감정을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규정에 잘 맞춰서 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직 그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 상태에서 구속된 게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된 이후에 구속 수감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직 그 대통령 신분으로서 구치소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당시 구치소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이런 문제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 경질성 인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더구나 정권 바뀌어서 법무부 장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져볼 부분이 있다면 따져봐서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으면 될 일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소식이 오늘이요.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적부 심사가 열렸습니다. 영상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에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총재님 재판부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네, 2시와 4시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계엄이랑 탄핵 거치면서 하나의 패턴이 구속 적부심 늘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보석 신청하는 게 뭐 당연한 관례처럼 돼버렸어요. 일단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뭐 신청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얼마나 실효적일까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이제 구속된 피의자들이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효성이 예. 없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이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구속이 된 건데 그게 적부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어차피 같은 재판부인데. 때문에 오늘 뭐 저 두 분이 신청한 적부심도 인용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그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나 사유들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이제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뭐 구속적부심을 인용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구속이 적당한지 부당한지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건데 뭐 상식적으로만 봐도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하고 뭔가 사유의 변경이 있어야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에 이걸 우리가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와 구속이 된 이후 그 며칠 상간에라도 뭔가 사정 변경이 있으면은 이걸 신청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100명이 신청을 하면 7명 정도만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7%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럼 그 7명은 어떤 분들이냐? 네, 네.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끝났을 경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피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기 금액을 다 변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면 어린 자녀가 있다든지 노모가 있다든지 해서 나가서 생계를 책임져야 될 이런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범이 잡힌 거예요. 누명을 쓴 거예요. 예, 이런 게 예. 나타났을 때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7% 그나마도 그런 네, 네. 이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닥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을 향해서 옥중서신 뭐 보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서 활용되는 건 아닌가요? 일단 뭐 수감 상태에서는 뭐래도 한번 해보고 싶겠죠. 예. 뭐 아까 7%의 확률이라면 생각보다는 높네요. 그래도 사유가 뭐 이런 게 그래도 있어야 생각보다는 높은 수치라는 데 대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직전까지 다른 판사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판사 이거 지금 삼권 분립 얘기할 때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다른 판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터부시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통해서 이거 잘못됐으니 당장 풀어줘라라고 한 판단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뭐 두 사람 모두 지금 구속 적부심에 거는 기대는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증거인멸과 관련한 우려 같은 것들은 전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뭐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 사이에 한 차례 이제 소환돼서 소사가 있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기존과 다른 변호 전략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적부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큰 줄기 중에 일부 격가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하되 정말 중요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한 방어권을 갖고 다투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설득을 하고 또 특히 예. 이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82세 고령이라는 점과 또 예.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의원이나 한학자 총재가 그동안 좀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새로운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뭐 만회 하나라는 어떤 확률을 갖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저는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제 3명의 주요 인물에 대한 적부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